은퇴 후 삶, 꿈꾸던 낙원이 아니라 악몽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자유와 여유의 시간으로 상상합니다. 평생 열심히 일한 보상으로 평온한 노후를 누릴 것이라 믿고 마치 황금빛 해변에서 한가로이 누워있는 장면을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은퇴는 상상 이상의 고통을 안겨줄 수 있으며 심지어 파산이라는 극단적 상황에 이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은퇴 후의 삶을 진지하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때 가서 생각하자는 태도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나요? 오늘은 은퇴 후 무너진 삶의 현실과 이를 막기 위해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절박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은퇴 후 삶, 꿈꾸던 낙원이 아니라 악몽이라면? 은퇴 후 무너진 삶의 현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더 이상 상사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아침마다 교통체증 속으로 뛰어들 필요도 없다는 생각에 설렘을 느끼죠. 하지만 은퇴 후의 현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직장에서 성공을 거둔 사람이라도 은퇴 후에는 철저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심각한 재정적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들었던 3가지 이야기를 통해 은퇴 후 준비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례 1 연금만 믿었던 60대 어씨의 이야기. 어씨는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근무하며 누구보다 성실히 일해왔습니다. 그는 퇴직 직전 회사에서 받는 퇴직금과 국민연금으로 충분히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은퇴 2년 차에 접어들면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월 150만 원 정도로 계산했던 연금은 물가 상승과 예상치 못한 의료비 증가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무엇보다 자녀가 결혼 준비를 하며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퇴직금을 대부분 자녀의 결혼 자금으로 쓰고 난 후 남은 건 한 달 월세와 생활비 걱정뿐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은퇴 후 다시 일터로 나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60대에 적합한 일자리는 대부분 단순 노동이었고 그조차도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어씨의 이야기는 연금만 믿고 은퇴 준비를 소홀히 했을 때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연금은 기본 생활비를 보조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예상치 못한 지출까지 감당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됩니다. 사례 2 내 집 한 채만 믿었던 50대 부부. 또 다른 사례는 B씨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B씨 부부는 평생 한 채의 아파트를 목표로 삼고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은퇴 후에도 집만 있으면 어떻게든 된다는 믿음이 강했죠. 하지만 정작 은퇴 후 현실은 달랐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은퇴하고 나니 매달 들어오는 고정 수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관리비, 유지비, 각종 세금은 매달 나가야 했습니다. 문제는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였습니다. 아내가 갑작스럽게 큰 수술을 받으면서 의료비가 필요했는데 현금으로는 감당이 안 됐습니다. 결국 그들이 선택한 건 살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출이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대출 이자가 매달 늘어나면서 생활비는 더 빠듯해졌고 한때 안정적이던 삶은 결국 점점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부부는 살던 집을 팔고 작은 전세집으로 옮겨야만 했습니다. 이 사례는 집 한 채만으로는 은퇴 후 삶의 불확실성을 해결할 수 없다는 교훈을 줍니다. 자산을 어떻게 관리할지, 고정 수입을 어떻게 만들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면 은퇴 후의 안정적인 삶은 어렵습니다. 사례 3 계획 없는 은퇴가 부른 참담한 결과. C씨는 40대 초반까지만 해도 사업으로 큰 돈을 벌었던 사람입니다. 내가 벌어둔 돈이면 충분히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죠. 하지만 문제는 철저한 은퇴 계획 없이 돈을 쓰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그는 여전히 과거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가족 여행, 명품 소비, 자녀의 해외 유학 등 그의 씀씀이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결국 10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그는 예금이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그간의 소비를 유지하려다 신용대출까지 쓰게 되었고 결국 그는 50대 중반의 나이에 파산을 겪게 되었습니다. C씨의 사례는 계획 없이 은퇴를 맞이할 때 얼마나 큰 위험이 따르는지 보여줍니다. 은퇴 후의 삶은 단순히 과거와
똑같이 살 수 없는 새로운 인생 단계임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은퇴 후 파산을 막는 방법. 위 사례들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은퇴 후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선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고정 수입을 만들어라. 은퇴 후에는 고정 수입원이 꼭 필요합니다. 연금 외에도 월세 수입, 투자 수익, 혹은 재취업을 통해 추가 수입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을 미리 마련해야 합니다. 소비를 줄이고 자산을 관리하라. 은퇴 후에는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반드시 소비를 줄이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또한 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언제든지 유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건강에 투자하라. 건강 문제는 은퇴 후 예상치 못한 큰 지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 관리에 소홀하지 말고 건강검진과 예방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해야 합니다. 결론. 은퇴는 새로운 시작이자 동시에 큰 도전입니다.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은퇴 후 삶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위에서 소개한 사례들처럼 연금, 집, 그리고 막연한 자신감만 믿고 준비를 소홀히 했다가는 파산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은퇴 후의 삶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준비된 자에게 은퇴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시간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고통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은퇴가 후회로 점철되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철저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은퇴를 응원합니다. 은퇴 후 삶, 준비된 자만이 누리는 행복의 시간. 전문가 칼럼 은퇴 후 파산을 막는 확실한 대비책. 은퇴 후 파산이라는 단어, 누구에게나 두려움으로 다가올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는 일부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현실이죠. 오늘은 전문가로서 은퇴 후 파산을 막기 위해 꼭 필요한 준비와 실천 방법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정 수입 창출, 은퇴 후 삶의 안전판. 은퇴 후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히 들어오는 고정 수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금만으로 생활이 충분할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물가는 계속 오르고 갑작스러운 의료비 같은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면 연금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사례, 재취업으로 삶을 다시 설계한 김 씨. 김 씨는 55세에 퇴직한 뒤 한동안 쉬다가 은퇴 후 재취업을 고민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기존 경력을 활용해 전문 지식 강의 일을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만 일했지만 월 150만 원 정도의 고정 수입이 생겼습니다. 김 씨는 이 돈을 생활비에 보태면서 연금의 대부분을 저축하거나 투자할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 조언. 연금을 보조할 수 있는 추가 수입원을 미리 마련해 두세요. 강의, 자문, 파트타임 근무 또는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디지털 콘텐츠 제작 같은 일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두 번째, 소비 관리와 유동성 확보. 은퇴 후 삶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효율적인 소비입니다. 은퇴 전에는 정기적인 월급이 있으니 큰 문제가 없었겠지만 은퇴 후에는 고정 지출이 수입을 넘어서는 순간부터 재정적인 압박이 시작됩니다. 사례, 소소한 절약으로 큰 변화를 만든 박 씨. 박 씨는 60대 초반으로 평생을 대도시에서 살아왔습니다. 은퇴 후 그는 자신의 소비 패턴을 분석해보니 자동차 유지비와 외식비가 전체 지출의 30%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과감히 자동차를 처분하고 대중교통으로 전환했으며 외식 횟수를 줄이고 집에서 건강한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변화로 한 달에 50만 원 이상의 여유 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고 이를 재투자해 안정적인 자산을 늘릴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 조언. 은퇴 후에는 내가 정말 필요로 하는 것에만 돈을 써야 합니다. 생활비와 고정 비용을 최소화하는 구조를 만들고 현금을 유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산으로 전환하세요. 세 번째, 건강이 곧 자산이다.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은퇴 후 예상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는 곧 거대한 의료비로 연결됩니다. 예방적인 건강관리는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필수적입니다. 사례, 운동과 식단으로 건강을 지킨 이 씨. 이 씨는 50대 후반에 고혈압 진단을 받았지만
약물 치료 대신 운동과 식습관 관리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매일 1시간씩 걷기 운동을 하고 염분 섭취를 줄이며 자연식 위주의 식단을 실천했습니다. 그 결과 건강이 점차 개선되었고 고혈압 약을 복용하지 않아도 정상 혈압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건강 관리로 인해 의료비 지출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 조언. 규칙적인 운동 습관을 가지세요. 걷기, 요가, 근력 운동 등 무리하지 않는 운동이 적합합니다. 정기적인 건강 검진과 예방 중심의 관리를 통해 예상치 못한 지출을 줄이세요. 네 번째, 가족과의 소통, 심리적 안정이 열쇠. 은퇴 후 삶은 단순히 돈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은퇴 후 가장 흔한 문제 중 하나는 심리적 불안과 고립감입니다. 특히 자녀와의 소통 단절이나 배우자와의 갈등은 은퇴 후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사례, 가족과의 소통으로 위기를 극복한 정 씨. 정 씨는 퇴직 후 자녀와의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심리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자녀들과의 대화를 늘리고 주말마다 시간을 함께 보내는 작은 실천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소통은 정 씨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줬고 가족 간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전문가 조언. 가족과의 대화 시간을 정기적으로 마련하세요. 배우자와 은퇴 후 생활 방식에 대해 명확히 논의하고 합리적인 계획을 세우세요. 다섯 번째,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마라. 은퇴 후에도 배우고 성장하려는 자세는 뇌 건강과 심리적 안정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새로운 도전은 뇌를 자극하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사례, 늦깎이 그림 작가로 성공한 한 씨. 한 씨는 은퇴 후 새로운 도전을 위해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취미로 시작했지만 그의 작품은 점차 인정을 받았고 소규모 전시회까지 열게 되었습니다. 그림 작업을 통해 그는 심리적 만족감을 느끼며 은퇴 후에도 보람 있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 조언. 은퇴 후에도 새로운 취미나 배움을 시작하세요. 그림, 악기 연주, 글쓰기 등 작은 도전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역 커뮤니티에 참여하거나 온라인 강의를 통해 배움을 이어가세요. 결론, 은퇴 준비는 지금 시작해야 한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은퇴는 불안정과 고통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고정 수입 확보, 소비 관리, 건강 관리, 가족 소통, 그리고 새로운 도전은 은퇴 후 파산을 막는 확실한 대비책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은퇴 후에도 행복하고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작은 실천을 시작하세요. 준비된 자만이 은퇴 후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준비되어 있으신가요? 은퇴 후엔 조용히 적당히만 살면 되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욕심 안 부리고 자식들 다 키워놨고 집도 있으니 그냥 소박하게 살면 될 거라고요.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나면 소박함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고정 수입이 끊기고 쓸 돈은 계속 나오고 예상 못한 의료비나 자녀 지원금 같은 변수들이 당신의 노후를 갉아먹기 시작하죠. 그래서 묻습니다. 당신 통장에 은퇴 이후의 인생을 버틸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이 있나요? 단순히 많이 벌고 많이 모으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산층 수준으로 무너지지 않고 은퇴 후를 살아가려면 명확한 기준선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중산층 은퇴, 대체 얼마가 필요할까? 우리가 말하는 중산층 은퇴란 건 이런 겁니다. 월세 걱정 없이 살 집이 있고 매달 생활비 20만 250만 원 정도는 안정적으로 쓰고 여행이나 외식도 때때로 할 수 있고 병원비, 자녀 지원 같은 돌발 비용에도 어느 정도 대비가 되어 있는 삶. 이런 삶을 노후 30년 6,090세 기준으로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생활비 월 250만 원, 12개월, 30년 9억 원. 물가 상승률까지 고려하면 최소 10억 원은 있어야 무너지지 않는 중산층 은퇴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현금 흐름을 전제로 한 수치입니다. 퇴직금, 연금, 부동산, 주식 등 모든 자산의 구조를 잘 짜놔야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은퇴 후 통장에 있어야 할 진짜 금액.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현금성 자산으로 3억 원 이상,
안정적 연금 월 150만 원 이상, 추가 자산 2억 원 이상. 이 기준에 못 미치면 중산층 은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특히 현금 유동성 부족은 은퇴자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습니다. 아무리 자산이 많아도 당장 쓸 돈이 없으면 그건 무용지물이거든요. 사례 1 부동산 12억, 그런데 매달 마이너스였습니다. 강남의 아파트 한 채 시세로 12억. 퇴직 후 누구나 부러워할 조건을 가진 62세 남성 김 씨는 처음 6개월간 나도 이제 은퇴 귀족이구나 싶었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금이 없다는 것. 퇴직금 대부분을 자녀 결혼 자금으로 쓰고 연금도 100만 원 남짓. 건보료, 관리비, 외식비, 부모 요양비까지 합치면 매달 80만 100만 원이 적자. 결국 그는 마이너스 통장과 카드론으로 생활을 버텨야 했고 1년 반 만에 아파트를 팔고 외곽 소형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집이 있어도 당장 쓸 돈이 없으면 지옥이더라고요. 사례 2 국민연금 70만 원, 월세 60만 원 도대체 뭘 먹고 살까요? 65세 여성 박모 씨는 서울 도심 원룸에 혼자 살고 있습니다. 퇴직 후 별다른 연금도 없고 모아둔 자산도 거의 없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수입은 국민연금 월 70만 원. 그런데 월세가 60만 원입니다. 남는 돈 10만 원으로는 병원 한 번도 못 가죠. 그냥 생존만 하는 거예요. 병원도 외출도 사치입니다. 박 씨처럼 연금 외에 아무 수입이 없는 구조는 정말 벼랑 끝 은퇴의 현실입니다. 사례 3, 5억으로 은퇴했는데 7년 만에 바닥났어요. 50대 중반에 조기 퇴직한 윤 씨 부부. 은퇴 당시 5억 원이 있었고 소형 아파트도 한 채 있었습니다. 적당히 줄여 살면 되겠지 싶었죠. 하지만 생활비 외에도 자녀 유학 지원, 부모 병원비, 차량 교체 등 예상 못한 지출이 줄줄이 이어졌고 7년 만에 잔고는 3천만 원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지금은 아내가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윤 씨 본인은 일용직 일을 가끔 나가며 생계를 이어갑니다. 생각보다 돈이 너무 빨리 줄더라고요. 그게 무서웠습니다. 결론 중산층 은퇴, 숫자부터 정리하자. 소박하게 살면 되라는 막연한 기대는 정작 통장 잔고가 줄기 시작하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은퇴 후 중산층으로 살고 싶다면 최소한 아래 기준은 갖춰야 합니다. 현금성 자산 3억 원 이상. 연금 월 150만 원 이상 확보. 돌발 비용 대응 가능 자산의 부동산, 투자 자산 등 2억 이상. 이건 부자가 되자는 게 아닙니다. 평범한 은퇴 이후의 삶, 즉 중산층 수준의 삶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당신의 노후 준비 지금 몇 % 완료됐나요?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당신의 통장에는 지금 얼마가 있나요? 연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위기 상황에서 당장 쓸 수 있는 돈이 준비되어 있나요? 노후는 느긋함이 아니라 계획에서 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소득이 있을 때, 체력이 있을 때 하나씩 정리하고 채워가면 무너지지 않는 은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 통장에 이 금액 없으면 중산층 은퇴는 꿈도 꾸지 마세요. 서론 은퇴 후 중산층의 기준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도 중간은 가는 삶, 즉 중산층 수준의 생활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막상 은퇴 시점이 되면 얼마가 있어야 중산층일까? 라는 질문에 정확하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은 드뭅니다. 중산층 은퇴의 핵심은 삶의 질을 일정 수준 유지하면서도 재정적 파탄 없이 노후를 마무리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경제적 기반은 명확히 존재합니다. 기준을 세우자. 은퇴 후 중산층 삶을 위한 3대 조건. 1. 생활비 기준 확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1인 가구 기준 노후 최소 생활비는 약 월 13만 150만 원, 여유 있는 생활을 위한 적정 생활비는 월 24만 260만 원 수준입니다. 부부 기준으로는 월 350만 원 이상이 적정 수준으로 추산됩니다. 30년 은퇴 기간 60세 90세를 가정할 경우 다음과 같은 계산이 나옵니다. 월 250만 원, 12개월, 30년 약 9억 원. 여기에 의료비, 돌발 비용,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총 10억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2. 현금 유동성 확보. 현금 흐름이 끊기는 시점부터 현금성 자산이 없으면
모든 자산이 무력화됩니다. 따라서 최소 3억 원 이상의 현금 유동성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는 생활비 보전, 응급의료비, 자녀 지원 등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한 버퍼 역할을 합니다. 3. 안정적 연금 수령. 국민연금 수령자 평균은 2024년 기준 월 61만 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실제 중산층 은퇴 생활을 위해서는 최소 월 150만 원 이상의 연금 또는 고정 수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연금 외에 개인연금, 퇴직연금, 임대소득, 배당소득 등 복합수단이 활용돼야 합니다. 사례로 본 은퇴 준비 실패 유형. 사례 1 자산 12억 원 보유, 그러나 유동성 없음. 서울 아파트 한 채 12억 원만 보유한 60대 남성. 퇴직금 대부분은 자녀 결혼 자금으로 소진했고 월 연금 100만 원 수준. 주거비는 없지만 생활비요양 비건강보험료 등으로 매월 80만 100만 원 적자 발생. 결국 1년 반 만에 주택 매도, 외곽 소형 주거지로 이전. 유동성 부족이 만든 하향 곡선의 시작. 사례 2 국민연금 의존, 월세 생활. 65세 여성, 월 70만 원 국민연금 수령. 서울 원룸 월세 60만 원 납부 후 남는 금액은 고작 10만 원. 식비, 의료비 지출이 불가능해 생계형 복지 대상자로 편입. 연금 단일 수입 구조의 위험성. 사례 3, 5억 자산, 7년 만에 소진. 50대 중반 퇴직 부부. 퇴직 당시 현금성 자산 5억 원 보유, 소형 아파트 한 채 보유. 하지만 생활비, 자녀 유학비, 부모 병원비, 차량 교체 등으로 7년 만에 자산 급감. 현재는 아르바이트 및 일용직으로 생계 유지. 계획 부재, 돌발 지출 대응 실패. 전문가 조언 은퇴 설계는 총 자산이 아니라 소득 흐름 중심으로. 은퇴 설계를 잘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총 자산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한 채가 10억, 현금 1억이 있다고 해도 고정 지출 대비 소득 흐름이 불안정하면 중산층 은퇴는 장기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핵심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고정 소득 확보, 연금, 임대, 배당 등. 현금 유동성 비중 확보, 총 자산 대비 최소 30% 이상. 고정 지출 최소화, 고령화 대비 보험, 주거, 교통 구조 재설계. 결론, 당신의 은퇴 준비 점검표. 아래 질문에 예로 답할 수 있어요. 중산층 은퇴가 가능합니다. 나는 은퇴 후 30년 동안 사용할 자금을 명확히 계산해 봤는가? 월 20만, 250만 원의 생활비를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는가? 위기 상황에도 6개월 이상 버틸 수 있는 현금 자산이 있는가? 연금 외에도 최소한의 추가 수익 구조를 갖췄는가? 만약 한 가지라도 아니오라면 지금부터라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약 정리. 항목 필요 기준. 월 생활비 10만 250만 원 이상. 은퇴기간 총 자금 최소 910억 원. 현금성 자산 3억 원 이상. 연금 등 고정 수입월 150만 원 이상. 추가 자산 2억 원 이상 유사시 활용 가능. 마무리 조언. 은퇴는 쉬는 시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경제적 무장을 끝낸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통장 잔고의 숫자는 결국 자유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중산층 은퇴를 꿈꾼다면 지금부터라도 자산 구조를 다시 짜고 현금 흐름을 설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준비입니다. 직장 다닐 땐 월 500만 원 써도 별로 걱정이 없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월급이 있으니 조금 더 써도 문제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은퇴 후엔요? 더 이상 고정 수입이 없는데 매달 500만 원을 쓸 수 있을까요? 50대, 60대가 가장 두려워하는 순간은 바로 수입은 끊겼는데 지출은 그대로인 은퇴 후의 현실입니다. 지금의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까? 줄여야 한다면 얼마나 줄여야 할까? 은퇴를 앞둔 지금, 이런 고민이 하루에도 몇 번씩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월 500 쓰던 직장인, 은퇴 후엔 얼마나 쓸 수 있을까? 은퇴 후엔 줄일 수 있는 게 있을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신 적 있나요? 50대, 60대에 접어들면서 은퇴 준비를 생각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현재의 생활비입니다. 직장 다니면서 월 500만 원을 쓰던 삶, 과연 은퇴 후에도 지속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현실적으로 줄여야 한다면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오늘은 은퇴 후 예상되는 생활비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대비책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실제 사례와 함께요. 사례 1. 대기업 임원, 은퇴 후 생활비 때문에 깜짝 놀라다. 김철수 가명씨는 대기업 임원으로 퇴직 전까지 월 500만 원 이상을 써왔습니다. 부부 외식비, 자녀 학비, 자동차 유지비, 각종 취미생활 등 당연하게 여기던 지출이었죠. 하지만 은퇴 후 연금으로 들어오는 돈은 월 200만 원 남짓. 줄이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외식은커녕 생활 필수품을 줄여도 월 350만 원이 필요한 상황에 깜짝 놀랐습니다. 결론 은퇴 후엔 반드시 지출 항목을 재점검하고 현실적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필요한 금액과 불필요한 소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사례 2. 자영업자, 은퇴 후 예상치 못한 의료비 폭탄. 박영희 가명씨는 60대 초반에 자영업에서 은퇴했습니다. 은퇴 후 월 200만 원으로 충분히 생활할 수 있다고 자신했지만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2년 전부터 본인과 배우자의 의료비가 급증한 겁니다. 매달 병원비로만 50만 원 이상 지출하면서 기존 생활비 계획은 무너졌습니다. 결론 은퇴 후 생활비를 계획할 때 의료비는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 비용은 생각보다 큽니다. 사례 3. 월세 부담 없는 전원생활, 그래도 만만치 않은 현실. 한동안 전원생활이 은퇴 후 이상적인 삶으로 주목받았습니다. 최민수 가명씨 부부는 월세 부담 없는 농촌 생활을 택했지만 농사비용, 난방비, 차량 유지비 등으로 매달 150만 원 이상이 고정 지출이었습니다. 여기에 비상 상황으로 지출할 자금까지 고려하면 200만 원도 빠듯한 상황이었습니다. 결론 생활비를 줄이더라도 생각지 못한 고정 비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선 예비비 마련이 필수입니다. 은퇴 후 생활비를 줄이기 위한 3가지 핵심 전략. 1. 지출 구조 점검하고 최소한의 생활비 정하기. 은퇴 후의 생활비는 현재 생활비와 크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고정비와 변동비를 나눠보고 꼭 필요한 지출이 무엇인지 점검하세요. 예를 들어 자녀 학비는 은퇴 후엔 사라질 수 있지만 의료비나 식비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최소 생활비를 정하고 이에 맞춰 예산을 재편성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2. 건강에 투자하기. 은퇴 후 가장 큰 리스크는 의료비입니다. 건강관리에 소홀하면 작은 병도 큰 비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방적 차원의 운동, 식단 관리,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가장 중요한 투자입니다. 나중에 발생할 의료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예비비 마련과 안정적인 수입원 확보하기. 은퇴 후 불시에 발생하는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 예비비는 필수입니다. 또한 연금 외에 안정적인 수입원을 미리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작은 임대 수익이나 은퇴 후 할 수 있는 파트타임 일을 준비해 두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결론 당신의 은퇴 계획이 좌우한다. 은퇴 후의 생활비는 현재와 전혀 다릅니다. 직장 생활처럼 고정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지출을 감당하기란 쉽지 않죠. 오늘 소개한 사례들을 통해 우리가 준비해야 할 방향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생활비를 계획적으로 줄이고 건강에 투자하며 예비비와 안정적인 수입원을 만들어 가세요. 지금의 선택이 당신의 노후를 결정합니다. 은퇴 후 월 500 쓰던 당신, 현실적인 대안을 찾으셨나요? 은퇴 후 생활비에 대한 고민은 누구나 하는 주제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사례들처럼 대기업 임원이든 자영업자든 전원생활을 꿈꾸는 사람이든 모두 같은 질문에 부딪힙니다. 현재의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 답은 명확합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어렵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비관적으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잘 준비하고 미리 대비하면 은퇴 후에도 지금과 비슷한, 아니,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문가의 관점에서 은퇴 후 생활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1. 현실적 예산 관리 고정비를 줄여라. 왜 고정비가 중요할까? 고정비는 은퇴 후 재정 관리의 가장 큰 적입니다. 매달 꼭 빠져나가는 지출이 많으면 아무리 절약하려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은퇴 후 생활비를 줄이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고정비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사례 자동차 유지비를 줄인 이씨 부부. 60대 부부였던 이씨 부부는 월 500만 원 중 자동차 유지비로만 50만 원 이상을 쓰고 있었습니다. 보험료, 세금, 주유비까지 합치면 꽤 큰 비용이었죠. 은퇴 후 대중교통과 전기차 공유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유지비를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매달 30만 원 이상을 절약하고 그 돈을 여행과 취미생활에 투자하며 삶의 질을 높였습니다. 실천 방안. 자동차, 주택, 통신비 등 고정비 항목을 점검하세요. 줄일 수 있는 부분은 대체 방법을 찾고 줄이기 어려운 비용은 저축의 우선순위를 조정하세요. 2. 추가 수입원을 확보하라. 작은 일이라도 계속하라. 은퇴 후의 가장 큰 함정은 수입이 없다는 점입니다. 특히 연금만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는 부족함을 느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연금 외에 추가 수입원을 미리 마련해 두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사례 취미를 수입으로 연결한 박 씨 이야기. 박 씨는 50대 후반에 은퇴 후 월 200만 원 연금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이 좋아하던 베이킹을 소규모 사업으로 확장했습니다. 동네 카페에 쿠키를 납품하거나 직접 강의를 열면서 월 50만 70만 원의 추가 수입을 얻었죠. 결과적으로 그는 연금만으로는 부족했던 생활비를 보완하며 경제적으로 안정감을 찾았습니다. 실천 방안. 본인이 좋아하거나 잘할 수 있는 일을 기반으로 작은 일이라도 시작하세요. 파트타임, 재택근무 혹은 소규모 창업 등을 고려해 보세요. 3. 건강투자, 의료비 폭탄을 막는 최고의 방패. 은퇴 후 생활비 계획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의료비입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의료비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미리 건강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사례 꾸준한 운동으로 병원비를 줄인 정 씨 부부. 정 씨 부부는 50대부터 매일 아침 30분씩 걷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퇴직 후에는 시간 여유가 생기자 산책과 가벼운 등산으로 운동을 확대했죠. 이로 인해 정기검진에서 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의 위험이 낮아졌고 병원비가 크게 줄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매달 예상했던 의료비보다 20만 원 이상을 절약하며 그 돈을 여행에 활용했습니다. 실천 방안. 지금부터 꾸준히 운동하세요. 걷기, 요가, 수영처럼 부담 없는 활동부터 시작하세요. 균형 잡힌 식단으로 건강을 관리하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예방하세요. 4. 예비비 마련. 긴급 상황을 대비하라. 은퇴 후에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할 여력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상치 못한 수리비, 병원비, 혹은 가족의 긴급 자금 지원 요청 등이 발생할 수 있죠. 이럴 때를 대비해 예비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례 비상금을 지켜낸 김 씨 이야기. 김 씨는 은퇴 전 월 소득의 10%를 꾸준히 비상금으로 저축했습니다. 은퇴 후 예상치 못한 가전제품 고장과 가족의 긴급한 자금 요청에도 불구하고 준비된 예비비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김 씨는 생활비를 건드리지 않고도 긴급 상황을 무사히 넘겼습니다. 실천 방안. 은퇴 전부터 매달 일정 금액을 비상금으로 저축하세요. 적어도 6개월치 생활비에 해당하는 예비비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전문가의 마지막 조언. 계획과 실행이 당신의 은퇴를 바꾼다. 은퇴 후 생활비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현명하게 계획하고 준비하느냐에 따라 같은 돈이라도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사례와 전략을 참고하여 지금부터 은퇴 후를 대비해 보세요. 고정비를 줄이고 추가 수입원을 찾고 건강에 투자하고 예비비를 마련하세요. 무엇보다 은퇴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는 마인드를 가져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고민만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작은 변화라도 시작해 보세요. 그 변화가 당신의 은퇴를 더 풍요롭고 안정적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미국에 정착한 지 벌써 30년이 넘었어요. 집도 있고 친구도 있고 자식들도 다 여기 있는데 요즘 자꾸 한국 생각이 납니다. 이 말은
미국 로스앤젤레스 근교에 살고 있는 67세 이정우 씨 가명의 이야기입니다. 정우 씨는 1994년 이민을 떠나 세탁소 운영으로 자녀들을 대학에 보냈고 주택융자도 다 갚고 은퇴까지 마쳤습니다. 겉으로 보면 누구보다 성공한 교포 1세대죠. 하지만 정작 은퇴 후 삶의 방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나이가 들수록 더 외로워지고 한국은 낯설게 느껴져서 두렵다는 게 그의 속내입니다. 돌아가자니 낯선 고국, 남자니 헛헛한 미국. 이민자에게 은퇴란 제2의 망명 같은 순간입니다. 이 글에서는 은퇴 후 거주지를 고민하는 교포들의 현실을 살펴보며 선택 전 반드시 고려해야 할 3가지 요소와 실제 사례를 통해 설득력 있게 전달드리겠습니다. 1. 외로움이 몰려오는 미국, 정서적 고립이 시작된다. 이민 생활은 버텨야 하는 삶이었습니다. 언어 장벽, 인종차별,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도 교포 1세대들은 묵묵히 자식 키우며 버텼죠. 하지만 은퇴 후 그 모든 게 멈췄을 때 남은 건 고립이었습니다. 사례 1. 뉴저지의 김영숙 씨 70세. 김 씨는 자녀 둘을 모두 명문대에 보내고 뉴욕 외곽에 단독주택까지 마련한 자타공인 성공한 이민자였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말벗 하나 없는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미국 친구들은 다 멀고 한국 사람들도 다 바빠요. 어디 나가려면 차도 불편하고. 결국 김 씨는 작년 말 혼자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서도 마주한 건 고립. 가족은 없고 친구들도 이미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던 겁니다. 어디서든 외로운 건 마찬가지였어요. 다만 미국에선 내가 필요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이 의료복지의 현실, 미국의 부담, 한국의 불안. 미국의 의료보험은 은퇴 후 큰 부담입니다. 특히 메더케어로는 치과, 시력, 장기요양 서비스 같은 부분이 제외되어 별도 보험이 필요하죠. 반면 한국은 건강보험 덕에 진료 접근성은 훨씬 좋지만 실질적인 의료비 지출은 여전히 체감 차이가 큽니다. 사례 2. 애틀랜타에 거주하는 박재홍 씨 66세. 박 씨는 고혈압과 당뇨가 있어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데 보험 플랜이 복잡하고 약값도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메더케어만으론 부족해서 사보험에 가입했는데 월 $400 넘게 나가요. 그 돈이면 한국에선 병원 2-3군데 돌 수 있잖아요. 그는 몇 달 전 한국 장기 체류를 시험 삼아 했지만 문제는 다시 주거지였습니다. 전셋값이 너무 올라 있어 당장 거주할 곳이 마땅치 않았던 겁니다. 의료는 한국이 낫지만 살 집이 없으니 다시 돌아왔어요. 복지 하나로는 결정할 수 없더라고요. 3. 자녀와의 거리, 그리고 문화적 괴리감. 이민 1세대들이 미국에 정착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자녀 교육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미국 사회에 완전히 뿌리 내리면서 부모 세대는 정서적으로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사례 3. 샌디에이고의 조명자 씨 68세. 조 씨는 아들과 며느리, 손자와 같은 도시에서 살고 있지만 실상은 혼자 사는 것과 다름없다고 합니다. 애들 바빠서 주말에도 보기 힘들어요. 손자 얼굴 한 달에 한 번 보면 많이 보는 거예요. 조 씨는 최근 한국행을 고민 중인데 며느리가 그 나이에 왜 혼자 한국 가시려고 하냐며 말렸다고 합니다. 여기 있으면 가족이 곁에 있는 느낌은 나요. 근데 나 하나만 빼고 다 미국 사람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전문가 조언. 은퇴 후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둘 것인가? 은퇴 이후의 거주지는 단순한 국가 선택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뿌리, 관계, 삶의 방식이 모두 얽힌 정체성 선택에 가깝습니다. 아래 3가지 기준을 꼭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경제적 안정 vs 정서적 안정. 어디서 살아야 불안하지 않은가? 가 아니라 어디서 살아야 마음이 편한가를 우선 고려하세요. 가족과의 관계, 물리적 거리보다 정서적 거리가 더 중요한 시대입니다. 함께 있어도 소외감을 느낀다면 오히려 더 깊은 외로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생활 기반 주거, 의료, 교통 등 일상의 기반이 얼마나 잘 마련되어 있는지 점검하세요. 단기 체류로 미리 살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결론: 정답은 없다. 다만 후회는 줄일 수 있다. 한국은 정서적으로 그립고 미국은 익숙해서 편해요. 근데 이제 그 익숙함이 버겁게 느껴질 때가 왔어요. 이정우 씨의 말처럼 은퇴 후
교포들이 마주한 고민은 단순한 이사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최종 정착지를 묻는 깊은 질문입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준비 없이 떠나는 선택은 또 다른 후회를 만든다는 겁니다. 당신이 어디에 살든 중요한 건 그곳에서 당신이 당신답게 살 수 있느냐는 것 아닐까요? 30년 넘게 미국에 살아온 교포 1세대들이 은퇴 후 맞닥뜨리는 가장 큰 고민은 이제 어디서 살아야 할까? 입니다. 일터에서 은퇴는 했지만 삶 전체에서 은퇴할 순 없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 다음입니다. 자녀들은 모두 미국에 정착했고 미국 생활도 익숙합니다. 그러나 노년의 삶을 생각하면 정서적 고립과 의료비 부담, 문화적 단절이 점점 깊어집니다. 한국은 고향이지만 돌아가면 주거 비용이 문제입니다. 친구들도 이미 뿔뿔이 흩어졌고 가족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은 익숙하지만 정서적으로 내가 낀 자리가 점점 사라져 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런 복합적 갈등 속에서 전문가로서 은퇴 이민을 고민 중인 교포들에게 다음 3가지 기준을 분명히 점검할 것을 권유드립니다. 첫째, 정서적 고립 익숙함 속에서 외로움은 더 커진다. 미국에선 언어와 문화 장벽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특히 교포 1세대는 영어 구사력이 일정 수준 이상이라도 나이가 들수록 깊은 대화가 어려워지고 정서적 단절감을 크게 느끼게 됩니다. 이는 사회적 고립 소셜 아이솔레이션을 유발하며 실제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사회적 고립이 심혈관 질환, 우울증, 치매 위험을 크게 높인다고 경고합니다. 사례 뉴저지 김영숙 씨 70세. 김 씨는 자녀들을 모두 출가시키고 은퇴 후 여유 있는 생활을 했지만 정작 인간관계가 사라지면서 우울증 진단까지 받게 됩니다. 결국 그는 한국으로 장기 체류를 선택했으나 예상과 달리 한국에서도 친구 관계가 단절돼 이중 고립을 겪게 됐습니다. 전문가 조언 단순히 고향이 그립다는 이유만으로 귀국을 결정하기보다는 현지에서의 공동체 참여, 종교 모임, 한인 커뮤니티 등의 관계망을 다시 활성화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3. 둘째, 의료와 생활비 싸다는 착각보다 현실적인 비교가 필요. 미국의 의료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비용이 매우 비쌉니다. 메더케어를 받아도 치과, 시력, 장기 요양이 포함되지 않아 사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반면 한국은 국가 건강보험제도가 강력하게 작동하지만 한국 내 고령자들은 본인 부담금과 노후 질환 치료 비용이 부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례 애틀랜타 박재홍 씨 66세. 박 씨는 만성질환으로 인해 매월 $400 이상을 사보험에 지출하고 있습니다. 의료비 부담에 한국으로 잠시 귀국했지만 예상보다 오른 전세월세 비용 때문에 3개월 만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전문가 조언 의료비뿐 아니라 주거비, 물가, 교통 접근성 등을 총합산해 거주 비용 지수로 판단해야 하며 한국에서도 장기 요양보험 혜택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한국 귀국 전에는 최소 3개월 이상 체류해 실제 생활비와 의료 시스템을 경험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셋째, 가족과의 관계 물리적 거리보다 정서적 거리의 현실. 이민 1세대 대부분은 자녀 교육을 위해 미국에 왔고 자녀는 미국에 완전히 정착했습니다. 그러나 자녀 세대는 미국식 가치관을 따르며 독립된 생활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문화적 괴리감이 커지고 은퇴 이후 자녀를 중심으로 한 기대했던 노후의 가족 형태가 실현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례 샌디에이고 조명자 씨 68세. 조 씨는 자녀가 가까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화도 줄고 손주와의 관계도 멀어지면서 큰 허탈함을 느꼈습니다. 한국행을 고민했지만 며느리와의 갈등, 언어의 어색함, 그리고 기존 인맥 부재로 인해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조언 자녀와의 관계에 과도한 기대를 두기보다 본인의 삶의 주도권을 스스로 확보해야 합니다. 어떤 나라에 살든 노후의 질은 혼자서 잘 사는 능력에 좌우됩니다. 5. 결론 정답은 없다. 그러나 전략은 있다. 돌아갈까 남을까? 는 단순한 국적 선택이 아니라 인생 후반의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떤 선택이든 준비와 검토 없이 결정하면
높은 확률로 후회를 남깁니다. 전문가로서 제안하는 3단계 준비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테스트 귀국 혹은 테스트 체류. 최소 36개월 한국 혹은 미국 장기 체험 체류를 통해 현실을 체감하세요. 관광이 아닌 일상생활로 체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재무 점검표 만들기. 주거, 식비, 의료, 교통, 커뮤니티 참여 비용 등을 수치로 비교하세요. 객관적인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인간관계 점검. 어느 쪽에 더 많은 정서적 네트워크가 남아있는지를 파악하고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반이 있는지도 고려하세요. 마무리 조언. 30년 미국 생활을 마친 교포들이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지, 미국에 남아야 할지를 고민하는 것은 매우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무작정 떠나거나 머무는 것이 아닌 충분한 준비와 시뮬레이션을 거친 선택만이 후회 없는 노후를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디서 살아야 하는가 보다. 어디서 행복하게 늙어갈 수 있을까? 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합니다.